오늘 하루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부위 발의 통증을 방치하면 일상의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발이 막 쑤시고 발등도 붓고 막 이래 해가지고 콕콕콕 쑤시고 아프니까 자다가도 깨고. 발바닥에 전기가 오듯이 고통스러워서 바로 주저앉게 되죠.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신발 신는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의 통증을 바탕으로 다른 인접되어 있는 관절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나 발과 연결되어 있는 무릎, 올라가서는 고관절, 이제 보행이 망가지게 되면 허리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 질환이나 척추 질환들이 더 진행하기 전에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미리 이런 질병들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 많이 들어보셨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며 변형을 부르는 질환인데요. 통증을 방치하면 온전한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을 바로잡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바른 치료로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정동우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오른발의 통증. 일상을 빼앗긴 70대 이화심 씨는 결국 수술이란 결정을 내렸는데요. 몇 년 전에부터 조금씩 아파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서. 그런데 올 봄부터는 부쩍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그래가 잠잘 때도 막 콕콕콕 쑤시고 아려가지고 어떤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이럴 때도 있었고 이래요. 역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의료기 가서 실리콘 그거 사가 끼워도 열이 약간 벌어지기 위해서 그걸 신었거든요. 계속 끼워가 다녔거든요. 몇 년을. 근데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딴 데도 아니고 발가락 막 여기를 막 잘라내야 된다 하더라고 우리 친구가. 그래서 겁도 나고 안 아프면 안 해야지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수술을 결심했어요. 오래된 변형이 있으시면서 발이 많이 아프셔서 내원을 하셨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고 밤에도 계속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궁극적으로 교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병을 나서야겠다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진행된 족저압 검사. 족저압 검사는 보행 시 발바닥이 받는 압력의 분포를 측정하는 검사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저희가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휘어있는 부분들이 우리 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족저압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보면 엄지발가락이 족저압에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발이 휘었기 때문에 체중의 축이 엄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에서는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체중이 전달되면서 효율적으로 걷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이 불편해지고 더 아파지는 원인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이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채소 침습 수술은 기존의 수술과는 다르게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한 3mm에서 한 5mm 정도 되는 구멍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 휘어져 있는 발의 축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발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통증도 없애드리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3년 넘게 이어온 통증을 끊어낼 차례.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무지외반증 최소 침습 교정술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술 후 신체적인 부담을 크게 낮춰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데 효과적인 최신 치료법입니다. 이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처럼 절개를 거의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술 상처 자체에서 피가 안 나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후에도 붓는 것도 많이 없고 출혈로 혹시 다른 상처 합병증도 거의 안 생기고 수술 후에 우리 배액관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이섹터. 네.
또한 뼈를 일자로 반듯하게 절골하는 방식을 더해 엄지발가락의 회전 겨냥까지 바로잡고 뼈가 튼튼하게 아물도록 안정성을 높였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이런 무지해반증 수술이 저희가 수술이 겨우 한 20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복을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뼈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고정을 잘 유지를 하고 저희가 주어진 어떤 프로토콜에 맞춰서 보행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뼈가 더 유합이 되면서 우리 교정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화라든지 어떤 구두라든지 하시고 싶은 운동 다 가능할 수 있게 차츰차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 중인 이화심 씨를 만났는데요. 좀 어떠세요? 오늘 4일째인데 어제보다 오늘 걷기가 영 편안하고 좋고 아이고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할 건데 그래가 했는데요. 생각보다 안 아프고 너무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내일 퇴원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수술 결과 꺾여 있던 뼈의 축이 반듯하게 제자리를 찾았고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던 돌출 부위도 매끄럽게 교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뭐 수술하고 통증이나 불편 같은 거 좀 어떠세요? 통증이 사라지고 오늘은 영 괜찮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처 확인 한번 할게요. 예. 수술 부위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고 있는지 회복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며 드레싱을 이어가는데요. 그냥 그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던 부위가 발의 앞쪽이다 보니까 걸을 때는 약간 뒤꿈치를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뒤꿈치하고 옆에 이리 하니까 안 아파요. 통증이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 아픈 게 최고지요. 안 아프는 게. 아파서 했으니까 안 아프는 게 최고죠. 다 나오면은 이제는 뭐 운동할 때도 진짜 뛰어다닐 수도 있겠어요. 발만 다 나오면은. 저 베트남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저 먼데도 가고 싶고 그래요. 보통 무지해반증으로 오시면 아픈 부위가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 우리가 아프게 만들어주는 보행 습관, 신발 이런 걸 교정하고 나면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잘 조절하시면서 지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교정 수술을 통해서 무지해반증을 해결해 줘야만 통증이 좋아지고 굳은 살도 없어지고 삶이 편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땐 결국 우린 수술적 치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 김준희 씨는 1시간도 못 서 있을 정도로 발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계속 다른 병원에서 울산에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선생님이 무지해반증 같으니까 한번 수술을 해보자 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산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알아봐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오래 있으면 전기가 와요. 그래서 발발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1시간에서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그게 점점 길어지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오게 되겠죠. 내원 당시에 환자분은 크게 이 2가지의 불편감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된 부위가 아프시다라고 이 무지해반증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끼발가락이 이 4번째 발가락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발가락에 우리 망치족이라고 하는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불편하셔서 보행 자체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김준희 씨는 무지외반증 최소 침습 교정술과 함께 새끼발가락 변형까지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엄지발가락도 벌어지고 새끼발가락도 벌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지해반증에 비해서 조금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동시에 생긴다면 엄지발가락만 교정을 한다고 해서 5번째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양쪽을 다 교정을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수술부터 지난 4월 금속물 제거술까지 약 6개월간의 긴 치료 과정을 거친 김준희 씨.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난 후에도 꾸준한 물리치료와 재활관리를 병행하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극저온가스를 이용하여서 환자 수술 부위에 열감과 붓기를 내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두 번째 치료는 전극을 통해 비통증성 감각 신호를 전달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통증 신호를 조절해 환자분이 보행 훈련이나 회복 치료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 발가락 움직이는 거 펴고 하시는 거 잘 움직이시거든요.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휘어있던 부분들 일자로 잘 펴져 있고, 그리고 흉터도 최대한 우리가 절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멍을 뚫은 부분들, 나사를 고정했던 부분 말고는 보기 싫은 상처 크게 없고 아주 잘 펴져 있어요. 우리가 발목 움직이고 하시는 것도 다 괜찮죠? 네,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잘 움직이고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정말로 불편한 게 아니시라고 하면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쓰시고 궁금한 거 있으실 때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환자분 지금 수술하신 지가 8개월 정도 이제 경과가 됐고요. 현재는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핀도 다 제거하신 상태입니다. 발가락은 아주 교정이 잘 돼서 일자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 관절이 뒤틀린 부분도 모양이 딱 맞게 교정이 되셨고요. 5번째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째 발가락 밑에서 빠져나와서 나란히 사이좋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셨고, 신발 신는 것도 크게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신발을 다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씨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양쪽 발 사이즈가 달라 늘 슬리퍼만 신었던 날들, 1시간도 서 있기 힘들어 주저앉던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마음껏 걸어보는데요. 걸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수술하고 나니까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랑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살도 좀 많이 빠지고요. 무엇보다도 신발을 2컬레 준비 안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 사이즈의 신발을, 운동화를, 신발 다른 예쁜 신발도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저 같은 분이 계시면 수술을 빨리 하셔가지고 저같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이 선천적인 요인하고 이제 후천적 요인이 구분이 됩니다. 이 후천적 무지해반증은 대부분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무지해반증 변화가 새로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신발입니다. 하이힐과 같이 뒤꿈치가 높고 앞쪽이 좁은 신발을 반복적으로 신다 보면 결국 발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을 하죠. 지금 20대 여성분들 나 지금은 나 무지해반증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변화들은 단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적되면서 생기면서 결국 40대, 50대가 중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50대) 정희자 씨는 양발의 통증을 끌어내기 위해 내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많이 오고, 신발도 오래 못 신고 있고, 일반 다니는 것도 그런데 식당 일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식당을 운영하며 종일 서서 일해야 했던 희자 씨. 양쪽 발가락이 휘는 변형 탓에 운동화조차 오래 신기 힘들 만큼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이 무지해반증 나올 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끈으로 묶어본 적도 있어요. 통증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잡아주면 또 통증이 좀 줄을까 싶어서
끈으로 묶어본 적도 있고.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 양쪽 발의 통증으로 많이 내원을 하셨어요. 무지해반증 변형이 우리 3단계 정도로 아주 심하신 상태였고 발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신발 신는데도 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최소 침습 수술 이후 1년 반 동안의 교정을 거쳐 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느냐? 기존 수술 대비 장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존 고식적 절개 방법들은 절개 범위가 길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수술의 통증이 아주 많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최소 침습 수술들은 절개가 작은 만큼 통증과 합병증이 작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퇴원도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모든 수술을 최소 침습 수술, 미타 수술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핀을 뽑는 수술을 한 지도 이제 2주가 좀 넘었어요. 예. 요즘 혹시 지낼 시간 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힘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걷기도 좀 편하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움직이는 관절의 문제였고 상처도 많이 야물어졌고 좋아지고 있네요. 네. 우리 양쪽 발을 동시에 수술하셔서 초반엔 좀 힘드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익숙해졌고 충분히 쓰시는데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시고요. 이따가 지금은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보기도 좋고 좋은데 나중에 혹시 재발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무지해반증 수술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재발할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실제로 재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처럼 확실하게 발을 교정을 하고 나면 재발의 확률은 정말로 많이 낮아져요. 우리가 발의 형태적으로 간의 어떤 신발의 모양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관리만 남았는데요. 운동 치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와 발가락 내재근 강화 동작을 배워봅니다. 얘를 양쪽 발 압력을 똑같이 동일하게 민다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공을 조금씩 위로 올려볼게요.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는 발가락 주변의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를 통해서 발바닥에 체중을 고르게 싣는 방법과 발가락에 힘을 주는 방법을 천천히 다시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행한 동작들은 발바닥의 고유 감각을 깨워주어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통증을 줄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재활 과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한 교정 관리와 노력을 해온 희자 씨. 이제 마침내 온전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너무 좋아요. 고통도 없고 신발을 아무 때나 벗을 수 있고 신발 신고 식당 일할 때도 편안하게 걱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지해반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체형이나 후천적 습관으로 시작해 중년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무지외반증. 발이 주는 작은 신호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발의 균형, 나아가 일상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걷자고요. 네, 보통 무지해반증 다들 조금씩은 갖고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본인이 없더라도 돌아보시면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 다 무지해반증 있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무지해반증이 불편하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발의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더 획기적인 치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내 무지해반증이 어떤 상태인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